단기 공략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히려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요. 음봉이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기준점에서 좀 편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주력 기준의 30% 비중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5% 추가 편입의 기준 10% 비중 확보입니다. 그죠? 지금 기준에서는 기존의 5% 물량이 80만 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일단 목표 주가는 100만 원으로 높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말이고 6월에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가 다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7월 기준에 새로운 그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3만 3천 원 뭐 이렇게 시초가 형성될 것 같은데 시초가 기준 83만 5천 원 기준을 잡습니다. 83만 5천 원에 5% 추가 편입 비중 확보, 그다음에 100만 원을 목표 주가로 가져가고 제약바이오 비중을 총 30%, 의약품 비중 30% 기준으로 비중 30% 범위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일단은 발송을 해드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로 놓고 보면서 추가 편입을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비중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절을 해서 대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일단은 시가가 83만 4천 원, 고가가 83만 5천 원이에요. 만약에 음봉으로 쭉 미끄러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가격대 기준점 라인을 3%또 밑으로 봐서 80만 원 기준에 또 80만 원 밑으로 뭐 오늘이든 내일은 또 미끄러지면 또 거기서 또 밑에서 또 계속해서 잡아가는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을 좀 들여다보시고 결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기준에 잡는다. 왜냐하면 갭상승의 기준점이 개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래량 부분이 일단 13% 있습니다. 비중을 오히려 더 실으면 실었지 덜 실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을 그러니까 똑같은 제약바이오 쪽을 차익 실현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삼성물산을 전일 저점 편입한 물량을 차익 실현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30% 비중 내에서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단기 공략주 나머지 그 종목군들을 좀 놓고 볼 텐데 개장 초에 이제 올려드렸던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 일단 휴마시스의 6거래일제의 상한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6거래일제의 상한가. NH투자증권은 극대형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데 5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놓고 보시고 양봉이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서구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고요. 전서구형에서 이제 거래가 죽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일 기준에서 또 거래량 터져주느냐 확인하면서 대처. 두산 피어셀이 시초가가 2.50, 고가가 34,100원, 6.56이에요.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이 마저 떨어지면 되는데 어제 1,300만 주기 때문에 최소 범위 1,000만 주 정도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1,000만 주의 기준에 벌써 9시 3분이면은 기준 거래량은 마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 피어셀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범위의 기준을 같이 계산을 해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개장초 상황이라서 사실상 편입 기준 범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편입 범위 기준가 변동성이 이제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서 양봉이긴 하더라도 이게 조금만 밀리면 음봉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9시 3분 기준에 두산 피오셀의 현재가가 33,850원, 고가가 34,100원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매직 계산기 그대로
대처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입 단가 기준이 현재가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33,850원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손절 범위. 그죠? 지금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죠? 시초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음봉이면 어떻게 된다? 못 들어가는 기준. 그래서 변동성이 아쉽지만 이미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움직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면은 버거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붙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산 피어셀 이외에도 아난티 이런 종목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군들도 같이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두산 피어셀 이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일진다이아도 같이 연동시켜서 놓고 볼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같이 놓고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두산 피어셀의 변동성 여기에서 시초가 넘기고 윗방향으로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 그 기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32,250원까지 밀려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매입가가 만약에 돌려질 때 범위의 저가와 고가의 기준이니까 33,050원에 만약에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두산 피어셀의 경우에 손절 범위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쪽 가격에 33,400원 기준이면 그거에 맞게 기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캡처를 떠놓고요. 캡처 떠놓고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급박하게 뭐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들어갈 것 같으면 스윙으로 5%씩 문자를 발송을 할 거니까 지금의 기준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일단은 먼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범위를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셀 24일 09시 03분 기준에서의 캡처 화면 잘라놓은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 두산 인프라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6%인데 이 초가 바로 위쪽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때 3,500만 주 기준을 좀 잡아드렸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그럼 3,500만 주 거래량이 마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9시 10분까지의 3,500만 주, 350만 주가 실려줄 수 있느냐. 그 정도 놓고 보면서 시초가 위쪽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잘 들여다보고 계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난티의 시초가가 16.78이에요. 1,300원. 그러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시초가를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시초가를 넘기게 됐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16%까지 뛰어넘는 것을 따라붙는다라는 게 버겁다는 거죠. 그럼 미끄러져 내려가고 꼬리를 달고 돌릴 때에 절반의 꼬리냐 아니면 2%의 기준이냐 그 정도를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하TI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 대하TI의 15%까지의 편입 시초가 넘기는 흐름에서 편입 이 부분도 버겁습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로템도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데 따라붙는다? 다 버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잡아드린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NH투자증권은 뭐가 돼요? NH투자증권은 이거는 전서구형의 기준이 되죠. 두산 피어셀은 뭐가 됩니까? 음봉으로 떨어져서 접근 범위가 아예 안 되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현재 시초가 공방인데 도지 향상이고 아직은 음봉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아난티 어떻습니까? 아난티도 음봉, 현대로템 음봉, 대하TI 음봉.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드림텍인데 드림텍의 경우에 거래량이 1,0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 가지고 1,000만 주 형성이 될까요? 2분 동안에 불가하죠. 안 됩니다.
부강약품인데 부강약품은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부강약품 3천만 주가 터질까요? 안 돼요. 메디톡스는 지금 기준에 150만 주 터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돼요. 펩트론 얘도 지금 현재 350만 주 펩트론을 기준 잡아드렸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를 이제 놓친 거죠. 펩트론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일단은 그 펩트론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순위가 그 순위라기보다는 하여간 어찌됐건 밑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러한 펩트론의 경우의 흐름을 놓쳐버리게 됐다. 좀 아쉽다. 그러다 손 치더라도 얘를 이제 찍어서 놓고 볼 수 있겠죠. 대처 방안 08710 08710인가요? 0871010 이렇게 해서 펩트론이 장중에 이제 성공이 되든 성공이 안 되든 고가가 지금 29,450원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편입가가 이제 만약에 시초가의 범위였다면 27,000원, 저가가 26,700원 다시 들어 올려졌을 때 편입의 기준이었다면 손절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시 9분 58초의 기준인데 여기서 대밀렸을 때 저가가 아닌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과 2분의 1, 28,200원, 28,600원. 그게 이제 15% 범위이고, 그게 15% 미만 범위인데, 그렇게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고점 대비 그 정도까지 밀리면 사실 버겁죠. 3분의 1은 그나마도 좀 가만히 된다 할지라도 절반까지 밀리는 거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펩트론 정도에서 조금 있다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전략 기준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캡처 떠놓고 일단 조금 이따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24일이죠. 24일 09시 11분 기준의 펩트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문자를 한 통 발송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력 종목의 약속대로의 편입 기준입니다. 추가 5%. 그렇게 해서 IT 70% 비중 확대 그렇게 하고 17만 원 목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오픈 안 하겠습니다. 주력 기준에서 VVIP만 일단 발송을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요.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오히려 이제 어제 고점을 또 넘깁니다. 그렇게 돼서 셀트리온의 비중 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고점 돌파, 전일 고점의 돌파, 그죠? 여기도 실패가 되더라도 전일 거래량 수준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9시 10분 기준에, 그렇다면은 기준 거래량 500만 주 수준까지도 설정이 될 수 있어요. 400만 주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수익 기준에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주력 30% 비중 의약품의 기준입니다. 주력 의약품 30% 비중, 거기에 셀트리온 신고가 돌파예요. 그래서 33만원 5% 추가 편입 15% 비중, 의약품 30% 비중 내에서 하여간에 설정하셔야 돼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다 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의약품 30% 비중, 셀트리온 33만원 5% 추가 편입 15% 비중 확보, 40만원 목표로 37만원 목표로 상향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삼바 병행 가능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는 IT 의약품의 하여간에 집중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뭐 여러 가지 분산하고 확대할 필요도 없이 집중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뭐 늘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 부분들의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부분들의 흐름이 펩트론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네요. 조금 이따 이제 전략 기준 잡아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조금 이따 보시죠. 뭐 지금 녹화된 부분 먼저 올려놓고